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도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하고 안매장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보호 방안을 정부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자스민 전 의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동안 좀 안 나오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나오셨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데 TV에서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친숙한 느낌이에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주변에. 뭐 본격적으로 사실 네. 이제 이주 여성 인권 얘기를 좀 할 건데 네네. 그 전에 뭐 몇 가지 정의당 얘기, 입당 얘기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예. 그러시죠. 뭐 많이들 이제 언론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네. 조금 정리하면요. 네.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네.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스펙트럼이 네. 극과 극이죠. 예, 너무 오른쪽에서 너무 왼쪽으로 간 거 아니냐? 네. 이게 계기가 정확하게 뭐예요? 근데 사실상은 뭐 제가 2012년도에 새누리당 들어왔을 당시도 그때는 사람들이 가장 새누리당이었죠. 예.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죠. 왜 하필이면 이게 소수자의 이슈가 새누리당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이슈가 아닐 텐데 왜 그쪽에서 들어가느냐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주민이나 이민자 정책은 당 상관없이 우리가 다 모든 사람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뭐 소수자 뭐 다수자란 그런 프레임은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된 게 굉장히 젊은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다문화 사회가 된 게 굉장히 젊은 사회이기 때문에 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 아니라 네, 입당하실 때? 그렇죠. 새누리당이었었죠. 새누리당 입당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인터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관심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네. 많아지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어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네. 뭐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늘 달아다녔었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벗어가지고 네.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달바꿈을 했던 그런 경우였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생각을 하시면 비례대표 라인업이 가장 좋았던 그런 당이 새누리당이었었어요. 아하. 웬만한 달복자도 있고 달복자. 예. 달복자도 있고 최초의 달복자 국회의원 예. 정민철 의원님도 있었고 이주민 대표자 있었고 장애인 대표자가 있었고 농민 대표자가 있었던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칙능이 다 나와서 굉장히 잔사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조금 더 많은 변화를 원했었던 거고 조금 더 유연성에 있는 그런 당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사람들은 사실상 당에서 하는 어려움보다 당내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 다 이 이주민 정책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네. 이주민 정책을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당 할 것 없이 예. 다문화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다문화 구성원들이 이렇게 좀 약간 불만이나 아니면 자기 네. 지역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좀 약간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자스민 의원실 방으로 가주세요라는. 다른 당에서도. 이제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 이자스민 의원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이자스민 의원이 국회에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연락을 하라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제가 하나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그런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심지어 질의서를 다른 당 의원님이 질의서를 우리 방으로 보내가지고 좀 질의를 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하게 되면 다문화 정책이나 이주민 정책이나 같은 경우 제가 하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늘 아마
저기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현미경 속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가장 엄청 좋은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 드는 이주민 아니면 다문화를 관련된 그런 연결성만 있으면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던 그런 때였었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상으로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당연한 그런 발의를 하는 그런 법안이 네. 별 말 없이 별 생각 없이 발의를 별 생각은 아니겠지만 별 말 없이 이렇게 발의를 언제든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 제가 만지게 되면 제가 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저희가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 기고문을 같이 했던 사람이 기고문을 봤어요. 사실상 이 법안은 이자스민 의원이랑 하고 싶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도움이 되는 것보다 이 법안에 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게 됐었던 그런 경우였었죠. 근데 다시 이제 정치에 복귀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복귀를 하시면서 그 국회 환경이 많이 변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맞죠. 네. 근데 좀 걱정 안 되세요? 옛날이랑 똑같을 것 같다.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4년 동안 국회에 있었을 때 그나마 다문화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수면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논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없었던 그 4년 후에는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뭐 신문에 다문화나 이주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만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바라본다면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는 그런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논의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의당 쪽에서는 이게 네. 예전에 새누리당에서는 당에서도 많이 못 도와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안 도와준 건지 못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정의당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정의당도 한국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가장 그것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의당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거는 해왔던 모든 그런 정책들이 이주민 다문화 관련된 정책 이제 안타깝게도 법안 하나도 발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의당도? 정의당 측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법안 발의를 한다면 최소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그 10명의 국회의원 중에 2명이 또 다른 당 국회의원이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에 책임지고 심상정 대표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네. 같이 목소리를 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다를까 아닐까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나오고 난 후에 이제 당에서 정부에서 굉장한 많은 정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구나 발전이 있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최근 사건 얘기 잠깐 여쭤보면요. 네. 그 베트남인 아내를 사실 좀 술 먹고 그렇죠. 이제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강력 사건인데 네.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가정에서 벌어지는. 네. 근데 이제 이주 여성이라고 또 특별하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좀 보편적인 네. 그런 어떤 강력 사건인데 그렇죠. 이걸 왜 이주 여성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주 여성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2012년도 당시에 네. 이 가정폭력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활동을 했었어요.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안에서요? 새누리당 예. 안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성 관련된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가정폭력 관련된 일을 맡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만이라도 정말 가정폭력 시원법은 다 대적으로 바꾼 부분이 바꿀 필요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특례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을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네.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임기 만료 100기가 됐었던 경우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 같은 경우는 이 가정해체 방지,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처벌하는 것보다 이 가정을 깨지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우리 예. 특례법 같은 경우는 그 틀을 깨뜨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범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올해까지만이라도 가정폭력 재범률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1분기 예. 11.1%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재범을 그렇죠. 하고 있다. 근데 2016년 때는 3.8%였었어요. 그래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네, 계속 재범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 틀 자체를 깨뜨려야 되는데 좀 약간 이 틀을 깨지지 않은 한은 네. 계속해서 재범률이 일어나고 가정폭력이 많아지고 이거는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모든 가정 구성원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아이들까지 대물림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는 무조건 kun절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네. 이주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새도 없고 그런 그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얼마 2017년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네. 이주 여성들을 여러 국가에서 온 이 여성 물어봤는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2%, 43%. 반이네요, 반. 굉장히 예. 굉장히 거의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참 동안 한때 캄보디아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요. 예,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좀 약간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정상회의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렇죠. 이렇게 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제 외교적인 그런 예. 자원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늘 오시다가 이제 택시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금요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범죄자들은 네. 해외 여성들을 이렇게 배우자로 초청을 네, 네, 못하도록 하는 네. 이런 법률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어떤 규제들은? 이 규제. 네. 일단은 하나씩만이라도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다 치고 이거 법이라는 거는 무슨 대책이라는 거는 양면에 네.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으로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봐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좀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이 여성 폭력이라든가 이주 여성 인권 관련해서 뭐 그런 거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특히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는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기 네. 전에 그런 사전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나라가 그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나라에만 중점적으로 사전 교육을 하지만 더 많은 나라 특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전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 배우자들도에 관련된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사전 교육. 그런 대비를 그게 하고 안 되고 있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으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또 총선 전에 한번 모실 일이 있겠죠. 지역구 나가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거기까지는 넘어가지는 않고요. 저는 네. 특별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그리고 다른 정당과 같이 정의당은 공천을 주는 당은 아니고 네. 이게 당원의 이렇게 투표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그런 아니네요. 건 아닙니다. 네. 당에서 정책 활동을 일단 열심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예. 마다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교통사고를 무릅쓰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자스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